이론적으로 양육 방식은 딱 4가지 존재한다고 해요. 그중 독재적인 부모는 아이를 통제하고 아이가 순종하기만을 원하죠. 아이의 시각은 고려하지 않고요. 허용적인 부모는 사랑만 퍼부으며 아무 통제도 하지 않아요. 규칙이 없죠. 민주적인 부모는 단호하면서도 사랑을 줍니다. 자율성을 주지만 한계가 있어요. 방임적인 부모는 관여도 하지 않고 아이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아요. 최근 들어 한 가지 방식이 더 등장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뤄볼게요. 양육 방식의 범위는 통제와 지시부터 완전한 허용, 그리고 냉정함과 무반응부터 다정함과 수용적인 태도에 이르는데 각각 민주적, 허용적, 독재적, 방임적 부모가 각자의 방식으로 양육을 하죠.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부모에게서 성장하는 4명의 아이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사라의 부모는 독재적이에요. 당연히 딸을 사랑하지만 엄격한 규칙이 가장 중요해요. 사라에게 예절과 사회생활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거죠. 사라가 울면 뚝 그치라며 혼나고 말대답이라도 하면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야 해요. 주변 정리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장난감을 뺏기고요. 점차 사라는 자기 감정은 뒤로 한 채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또한 화를 돋구지 않으려고 더욱 순종하죠. 하지만 무언가를 혼자서 결정해보거나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른이 돼도 자기가 뭘 진짜로 원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저 부모나 사회에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속은 불행해요. 피터의 부모는 허용적인데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고 안 돼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피터는 부모를 마음껏 부려먹으면서 원하는 건 모두 갖죠. 걷기 싫으면 부모가 안아주고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사줄 거예요. 게임을 밤새도록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무 제한 없이 자라면서 오직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죠. 그러니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원하는 모든 걸 가지며 살았기 때문에 한심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고 하면 안 되는 일도 몰라요. 아서의 민주적인 부모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아이의 자율성에 한계는 두려고 하죠. 아서는 마음껏 놀아도 되지만 다 놀고 나면 부모님과 함께 치워야 해요. 아이스크림 먹는 날은 일요일로 정해져 있고요. TV는 하루에 30분만 볼 수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부모는 아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준 후 규칙을 정해주죠.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줄 거란 걸 아서는 알아요. 점차 아서에게는 힘든 시간을 견디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끝까지 해내는 힘이 생겨요. 수업 시간에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해요. 쉬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 행동하죠. 어른이 되면 사회적인 규칙에 대해 충분히 그 합리성을 따진 후 본인이 납득했을 때만 따르죠. 방임적인 부모는 아이의 삶 속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라는 세상에 혼자뿐이라고 느낄 때가 많죠. 하고 싶은 건 그 어떤 것도 허용되는 환경 속에서 엄청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지만 이에 대해 그 어떤 피드백, 애정, 사랑 혹은 관심도 받지 못하죠.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요. 관심 부족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져요. 불안정애착이 형성되면서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돼요.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지우려고 차라리 아무 감정도 안 느끼려고 애를 쓰죠. 최근 들어 아이 삶의 모든 순간에 등장하는 과잉보호 부모가 5번째 양육 방식으로 언급돼요. 제설기형 부모라고도 불리는데 아이 앞에 생기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기 때문이죠. 헬리콥터 부모라고도 해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거든요. 그 어떤 것도 아이가 혼자 하게 두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없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 푸는 걸 싫어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은 거부해버린다고 해요.
양육 방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의 자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혹은 통제 실험에서의 결과 역시 일관되게 나타날지는 확실치 않아요. 상기된 4가지 양육 방식은 심리학자 다이아나 바움린드가 최초로 제시했는데 양육에 대해 이런 조언을 했죠. 애정과 통제 사이 균형을 유지하라. 이 말에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아이를 절대 돕지 마라는 마리아 몬테소리의 명언을 더해 실천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모는 특정 양육 방식을 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방임이나 학대는 있을 수 없고요. 배경음악 없이 이 영상을 다운받거나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sproutschoolju.com에 방문해보세요. 애착 육아에 대한 무료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시려면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다른 영상도 둘러보시고 구독해주세요. 저희 작업을 지원하시려면 patreon.com/sprouts에 가입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나 다른 컨텐츠를 위해서 sproutschoolju.com에 방문해보세요.